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보급및 예상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가 먼저죠. 이것과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 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이 아닌 것,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경찰 공무원 등에는 첫째, 경찰 공무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를 들면 모범 운전자. 그 다음에 지금 소방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 불 끌어가는 소방 공무원, 또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차량을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 또 군대가 지금 이제 훈련에 임해서 작전에 임해 가지고 부대 이동을 한다. 그럴 때 차량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즉 헌병, 군사경찰,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 등에 해당합니다. 그럼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등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경찰 공무원이죠. 업무를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는, 업무를 마쳤습니다. 본래 소방 업무가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소방 유도한,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 등으로 보질 않죠.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질 않으니까요.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현재 작전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부대 이동을. 이건 해당이 되죠. 4번, 업무를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는, 지금 현재는 업무를 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 이외의 상태죠. 그래서 경찰 보조자,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부대 이동하는 어떤 그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근데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앞지르기 방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경찰 공무원이 앞차를 지금 멈추게 해서 서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차가 이 차가 천천히 간다고 이렇게 앞지르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는 지금 법령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는 앞지르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령, 즉 경찰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 차는 여기. 앞차의 좌측. 이런 경우 앞지르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앞차의 좌측에 다른 앞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자, 자가용 자동차는 돈 받고 다른 사람을 태우면 안 되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돈 받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단 말이죠.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 알선할 수 있다. 그때가 언제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긴급 수송할 목적 또는 교육 목적 등이 있다든가, 또 카풀이라고 그래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기름값이라도 내고 중간에 다른 사람 태우고 가는 이런 경우들, 이건 또 인정이 되죠. 이건 다 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고용편의, 이것도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돈 받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송력 공급 증가가 긴급히 필요하여, 이런 경우도 돈 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재지변이라. 근데 대통령령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대통령령의 허가를 받은 거, 이게 틀린 거죠. 대통령의 허가가 아니라 누구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경우, 아무리 그래도 뭐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거는 허가 주고 있겠어요? 대통령의 허가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대통령의 허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창초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시간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9시 또 오후는 6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자가용도 카풀로에서 돈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재지변의 수송력 공급 증가 긴급히 필요하여 대통령의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보행자의 도로횡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횡단해야 한다는 게 틀린 거죠. 이건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그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 예를 들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지하차도밖에 없어요. 지하철 내려가는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횡단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육교밖에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방법이 없죠. 육교 밑으로 그냥 횡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도로를 그냥 횡단할 수 있습니다. 육교 타고 올라가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맞죠? 틀린 것은요. 1번이 되겠네요. 보행자는 차로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에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10조 사항에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바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차도가 있어서 휠체어 타고 난 못 간다. 그럴 때는 바로 갈 수 있다. 이것 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음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음으로 옳은 것. 여기 보면 시동 후에 시동 걸었더니 종력 전달 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 당연히 엔진 소음 이 정도는 나겠죠. 이 정도는 범칙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범칙금 규정이 있어요. 이게 승합차는 뭐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그래가지고 범칙금 규정이 있다고. 공회전 계속 하고 있다. 누군가 신고했다. 그럼 범칙금 매겨야 돼요. 급발진 급가수 갖고 왱왱 소리 난다. 이거 매겨야 돼요. 반복적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크락션 울려리고 있다. 이 경우도 매길 수 있어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범칙금 규정이 있습니다.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36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 연속적 경음기, 크락션 울리는 거, 이런 거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 규정이 있습니다. 스키드마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측 측면, 이 좌측 측면을 서로 긁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접촉이라고 해요. 접촉사고 났다 그러잖아요. 접촉입니다. 차의 급제동으로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타이어는 멈췄는데 멈춘 상태에서 차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질 바퀴 자국,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스키드마크라고. 이거를 스키드마크라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가 내 차하고 부딪혔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정면 충돌했다고 그랬죠. 이걸 충돌이라고 그러죠. 충돌. 급제동 등으로 차의 바퀴가 돌면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핸들 등으로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가 어떻게 밀리냐면 차축과 같은 방향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 차 전체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요마크라고 그래요. 요마크. 그래서 급 핸들 등으로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 그러니까 가다가 급 핸들을 틀었더니 차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차 전체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때 일어나는 이 마크.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요마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 4번 같은 경우는 요마크라고 하는 것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접촉, 2번은 3번은 충돌, 그 다음에 2번이 스키드마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이 받는 검사, 자격유지 검사죠. 계속해서 버스라든가 이것을 운행할 수 있겠느냐를 보는 자격유지 검사입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0세는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 받고요.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자는 1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범칙금. 안전거리 미확보할 때 범칙금 얼마 받느냐 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그런데 4만원짜리가 없는 걸 볼 때 승합을 물었다고 보고 5만원을 찍으셔야 합니다.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뭐 할 때요? 안전거리 미확보시. 차량 신호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녹색 등화 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좌회전 하면 되죠. 다른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파란불이니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만한 내용이에요. 맞는 지문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통행 중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맞죠? 회전할 때는 원심력이 발생하여 차량이 이탈하지 않도록 감소해서 진입한다. 맞죠? 대향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양보 신호를 보내고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자, 교차로에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차가 이미 들어와서 어떤 차로를 지금 가고 있어요. 교차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차는요. 어떤 차가 우선하죠? 이미라는 말. 대향차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 이미 통과하고 있죠. 이 차가 우선합니다. 나는 이 차를 완전히 보낸 다음에 이렇게 가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 차가 신속하게 좌회전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좌회전해야 합니다. 예, 이 차는 이미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그래서 이 차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좌회전 차로가 2개 설치됐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좌회전, 여기도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차가 2개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직진, 요것도 직진, 요것도 직진,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여기는 소형, 중형 승합차가 들어오고 여기는 대형 승합차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대형. 예. 원도 포물선처럼 넓게 있죠, 이게.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1차로는 중소형 승합차가, 2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입니다. 대형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이미 먼저 들어왔죠. 그럼 내 차는 이 차가 완전히 통과한 이후에 좌회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버스 준공영제를 왜 도입했느냐? 이것을 어떤 그 사적 체계에다 그냥 맡기니까 돈이 되는 노선만 다 뛰려고 하고 돈이 별로 안 되는 노선은 다 안 가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공적인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사적 자체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공영제는 아니지만 준 공영제로 이제 일부 도시들이 운행하고 있죠. 이렇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버스 노선 사유화, 노선이 전부 다 돈 되는 황금 노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배려하게 된 도움도 맞습니다. 근로자의 공무원화로 인건비 증가, 이건 아니죠. 준 공영제가 되고 난 다음에 기사님들 월급을 좀 많이 올렸죠. 실질화 시켰죠.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과로 증가한 거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준공영제가 도입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교통 효율성 계획을 위해서 활성화 필요죠. 버스 교통의 공공성에 따른 공공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 종사자가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거. 자, 자동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스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되겠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그래서 제지해야 합니다.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출입구 혹은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큰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승객이 내리고 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이 경우는 제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통과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완동물을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 박스에 넣었다, 그래서 들고 간다. 이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지하면 안 됩니다.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인화물, 이런 것들은 갖고 타면 안 되겠죠. 제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지할 수 없는 것은 3번. 보조견 데리고 타는 장애인 제지하면 안 되고, 애완동물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타는 이러한 분은 제지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방어운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입을 위한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감속하여 운행한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가속차로잖아요. 변속차로. 속도를 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 여기서 감속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위한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감속해서 운행한다. 이러면 사고 나겠다가 안 나요. 안 돼.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본선 진입 의도를 다른 차량에게 방향 지시 등으로 알린다. 본선 진입 전 충분히 가속해서 교통위험을 방해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본선 진입 시기를 잘못 맞추게 되면 추돌사고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감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차의 미등만 쳐다보고 주행한다. 틀렸죠? 두루두루 살피고 가야지. 앞차의 등만 보고 가서는 안 되겠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전자등을 켠다. 맞습니다. 승합자동차는 야간에 뭐까지 켜라? 실내 조명등까지 켜야 합니다. 택시하고 승합자동차는 실내 조명등까지 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경우에는 전조등을 어디 방향으로 하라? 아래 방향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 기사님들이 눈부심을 방지하게 해달라.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점검 및 자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운행 중간 휴식 시간에도 차량의 외관 상태 정도는 봐야겠죠. 운행 시작 전, 종료 후에는 차량 상태를 철저히, 그렇죠, 더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운행 중에 차량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려 기사님이 점검한다? 틀렸죠. 네. 점검은 일단 전문가, 각 회사마다 정비사들이 있잖아요. 네. 정비사님께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출장을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전화로 지시를 받고 한다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정비사에게 전화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기가 내려 점검한다 그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오늘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노선 임의 변경을 관해서 통제하죠. 개차 간격 미준수 버스를 관제 통제하죠. 네, 관이 통제합니다. 누적 운행 시간 및 횟수 통계 관리합니다. 네, 정류소 간 주행 시간 표출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류소 간 주행 시간 표출 이거보다는 정류소를 도착 시간을 관제하죠. 이것만 관제하면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민영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버스 운임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자꾸 버스 운임 자기가 막 올린다. 있을 수 있죠. 민영제면. 버스 노선의 운행 서비스의 공급에 애로가 있다. 왜? 황금 노선만 전부 뛰려고 하고요. 돈 안 되는 노선 안 뛰려고 하니까. 맞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어렵다. 틀렸죠, 이거는. 민영제의 단점, 민영제의 단점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노선 신설, 정류소 설치 등 외부 간섭의 증가로 비효율성이 증대한다. 자, 노선을 신설하고 정류소 설치 등 외부 간섭이 있다. 누군가가 돈을 좀 대주든지 뭔가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공영제나 공영제로 갔을 때의 폐단이에요. 폐단.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는 거죠. 민영제는요. 시키는 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누가 공적 부조 대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운임을 자기 올리고 싶을 때 수타산 안 맞는다고 막 올려버리고. 노선 돈 안 되는 노선 안 뛰려고 하고. 조금만 더 가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데 이 구간 안 가버리고 여기서 그냥 돌아오는 노선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죠. 민영제의 단점이고 요 4번은 공영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란 건 뭡니까? 이 지구 안으로는 승용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승용차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구간, 대중교통만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입니다. 도심 교통 환경의 개선, 맞죠? 도시 상업지구의 활성화인데 비활성화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도심 상업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승용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승용차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전 차로가 다 주차장이 되고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승용차를 못 들게 하고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것만 왔다 갔다 하게 한다. 그러면서 도심 상업지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비활성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맞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승용차가 안 들어오니까 버스만 다니니까 널널하게 다닐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상업지구의 활성화, 근데 여기서 비활성화 그랬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역류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류버스란 건 어떤 것이죠? 이런 거죠. 여기 전체가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로만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버스를 내릴 사람도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로 간다든지, 또 이쪽은 버스 정류소가 없으니까 다 상권이 죽었다든지. 그래서 이 중에 한 방향, 이 방향은 역류 방향으로, 그렇죠? 요걸 버스 노선으로 주자. 차로로 주자. 그래가지고 역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게 역류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가로변에 설치된 일방 통행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시행 준비가 까다롭지 않고 투자 비용이 적게 수용되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기가.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 서울시, 대구시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 하고 있는 지자체 아시는 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로는 계속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 시행 준비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방 통행로에 대중교통 수요 등으로 인해 버스 노선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역류로 하면서까지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노선만 역류로 한다고 하죠. 일방 통행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한두 개의 차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즉시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스노우 체인 갈았다고 해서 즉시 보고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결근 지각 조퇴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몇 시쯤까지는 가야 되니까 지각할 것 같습니다. 결근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대체 인원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바로 신고해줘야겠죠. 보고해줘야겠죠. 본사로.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질병 등 신상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합니다. 눈이 와가지고 스노우체인 장착하는데 이것을 즉각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버스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편의 제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라 라는 게 법 조문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청결 상태를 유지해라, 산에 게시해라, 이게 다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복장의 개성화 이건 아니에요. 너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와라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라든가 또는 뭐 사내에서도 다 그렇죠. 근무복 입히죠. 그래서 복장의 개성화는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커브길의 주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브길에서 고단기어로 변속한다. 틀렸죠? 기어를 변속할 때는 그 속도에 맞게 적정 속도에 맞는 것으로 기어 변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커브길에서는 저속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속 기어로 변속을 해야겠지. 고단 기어가 아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서서히 높이라. 맞습니다. 회전이 끝나는 부분에 도달했을 때 핸들을 바르게 해라. 맞죠?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 도로폭을 먼저 확인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여라.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시 운전자의 운전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가지도 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 뒤에는 보니까 차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차선을 변경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리 가야겠네? 이러겠죠. 먼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차도 안 오고, 내가 이쪽으로 우차로로 가야겠다. 이쪽 차로로 가야겠다. 이래서 우회전으로 핸들을 꺾게 되겠죠. 조작을 하겠죠. 판단하고, 그리고 조작을 하죠. 그래서 인지한데 사람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뒤에 보니까 차도 안 오고, 그래서
일이 돌아서 가야겠네 라고 판단한 대로 핸들을 들어 조작하고 인지 판단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의 물결, 파도, 물결 이런 게 뭐죠? 웨이브죠,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물결 치듯이 타이어가 물결 치듯이 보이는 거. 이게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물결 치듯이. 채 펴지기도 전에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것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곡선부 방호 울타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번에도 봤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호 울타리가 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부 방호 울타리에서 시거가 증가한다. 시거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요쪽 돌아서 이쪽이 잘 보인다 이런 말이죠. 시거가 보이는 거리가 증가해요. 그런데 보이는 거리가 증가하려면 여기가 갓길일 때예요. 갓길일 때. 그러면 이쪽 바투 어느 정도 가니까 이쪽이 더 잘 보이겠죠. 가시거리가. 근데 이 울타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갓길이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거가 증가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호 울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속도로의 시거가 증가하여. 이건 갓길일 때 이쪽으로 바트 붙여보면 이쪽 시거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방호 울타리니까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갓길이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 되겠죠.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하죠. 가다가 이거 울타리 보이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탑승자의 상해 이게 없다면 여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많이 다치거나 자동차 파손이 열도인데 조그만 탈과상도 있고 압력이 파손되고 멈췄다.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줍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갓길, 어깨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른 인사법은 말로만 하는 인사, 망설인 후에 하는 인사, 무표정으로 하는 인사, 눈을 맞추고 하는 인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승계근계를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부적절한 것은 사명감, 공평한 응대, 겸손과 A. 운전자 입장에 생각하기?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승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래야 맞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승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다음 중 도로의 안전시설이 아닌 것은 비상주차대. 안전시설 아니겠죠? 주차장이나 있겠죠. 과속방지, 방호 울타리, 시선주도 시설, 이건 다 안전시설에 해당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효과 중 이용자 측면의 내용이 아닌 것. 자, 교통카드가 있으면 저희가 일부러 좀 그 지자체 막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굉장히 할인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교통비 절감에. 그래서 교통카드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서 교통비 절감 들어갑니다. 운송 수익금 관리 비용. 이게 이용자 측면 그랬으면 이용자는 누구겠습니까? 승객이죠, 승객. 예. 승객이 무슨 혜택을 받냐? 현금 소지할 필요 없이 불편 해소. 뭐 이런 거 받는 거죠. 교통비 절감 받고 요금 지불할 때 편하고 징수의 신속성. 그런데 운송 수익금 관리의 영위, 이건 승객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운송회사. 운송회사에서 좋겠죠. 맨날 그 옛날처럼 동전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동전 세고 뭐 이래 안 해도 되니까 운송
수익금 관리가 편하겠죠. 용이하겠죠. 근데 이건 승객 측면이 아니다. 정답은 2번. 이건 운송자 측면이다. 운영자 측면의 효과이다.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차 차량에 결함이 심할 때는 비상등을 전멸시키면서 깜빡이 켜고 길 어깨 쪽으로 바짝 차를 내 정차한다. 맞죠? 비상 전화를 하기 전에 차의 후방에다가 경고 반사판을 붙여서 뒷차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야죠. 맞습니다. 고장차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눈에 띄게 한다. 맞죠? 구조차가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한다. 큰일 나죠. 이러다가 야간에 뒤에서 8톤 차가 오면서 그 안에 운전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장 나가지고 레카차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받아버린 거죠.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안전지대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화도 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조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지 마시고 빠져나와서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